우리가 마약 중독에 대해 알고 있던 거의 모든 상식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관절이 골절됐다고 하면 여러분은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다이아몰핀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맞게 됩니다. 다이아몰핀은 실제로 헤로인입니다. 헤로인은 아편의 추출물인 몰핀에서 합성된 중독성이 매우 높은 마약입니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진통제인 다이아몰핀은 정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순도가 더 높아 마약 중독자들이 불법적으로 구하는 스트리트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더 높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중독성이 높은 헤로인을 진통제로 사용합니다. 최소한 그들 중 일부는 헤로인 중독자가 되어야 하지만 거의 대부분 마약 중독자로 되지 않습니다. 마약을 진통제로 사용했는데 왜 중독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쥐를 대상으로 한 마약 중독에 관한 실험입니다. 쥐를 두 개의 물병에 있는 케이지에 넣습니다. 두 개의 물병 중 하나는 그냥 물이고 하나는 헤로인이 들어있는 물입니다. 쥐는 어떤 물을 마실까요?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대부분 헤로인이 들어있는 물을 마십니다. 이 실험을 실행할 때마다 쥐는 헤로인이 들어있는 물을 계속 마시다가 중독되어 결국 빠르게 죽게 됩니다. 1970년대 캐나다 심리학자인 블루스 알렉산더 교수는 이 실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환경을 바꿔 쥐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쥐공원에는 친구들과 놀이기구들로 가득했고 짝짓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개의 물병에는 순수한 물을, 다른 한 개의 물병에는 헤로인이 들어있는 물병을 쥐공원에 두었습니다. 쥐공원에 있는 두 개의 물병 중 쥐들은 어떠한 물을 마셨을까요? 실험 결과 쥐공원에는 두 개의 물병 중 헤로인이 들어있는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쥐가 혼자 고립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거의 100% 헤로인이 있는 물을 마시고 중독되어 빠른 속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쥐공원에서는 친구, 가족, 놀 것이 있었을 때는 헤로인이 있는 물을 마시고 중독된 쥐는 없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하여 약물 중독은 마약 물질이 화학적 양리작용 때문이 아니라 중독자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보다 많이 중독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약 물질이 화학적 양리작용으로 중독을 일으키지만 이는 경미합니다. 중독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주변 환경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인간에게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미군 20%는 대량의 헤로인을 사용했습니다. 즉, 베트남 참전 미군의 20%는 심각한 헤로인 마약 중독자들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수십만 명이 헤로인에 중독된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와 거리마다 수백 명의 중독자들이 가득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베트남 전쟁에서 헤로인에 중독된 미군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마약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는 헤로인에 중독된 미군이 집으로 돌아온 후 95%는 그냥 약물 사용을 멈췄습니다. 헤로인에 중독된 미군이 집으로 돌아온 후 마약 재활 치료소에 가지 않고 95%는 마약 중독의 금단 현상도 없이 헤로인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극심한 공포의 상황에서 군인들이 헤로인을 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쟁터라는 특수하게 고립된 환경에 노출된 군인들에게 헤로인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독된 미군이 친구와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더 이상 헤로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쥐공원 실험처럼 고립된 케이지에서 중독된 쥐를 꺼내어 가족,
친구들과 놀 것들이 있는 쥐공원에 놓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중독은 마약물질이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울타리를 치고 외부와 고립된 환경에서 마약 중독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단절된 상황은 1950년대 이후부터 증가되어 평균 친구 수는 꾸준히 감소되고 핵가족의 가속화로 가족 수 또한 감소되고 있습니다. 중독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절된 위기의 한 증상일 뿐입니다.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고립되어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쥐공원과 같은 가족과 친구가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중독의 반대는 화학적으로 중독되지 않은 맑은 정신이 아닙니다. 중독의 반대는 단절되지 않은 좋은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좋은 유대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블루존 프로젝트는 미국 지역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세계 5대 장수 국가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교육하고 지역 단위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하는 미국 지역 사회 건강 프로젝트입니다. 블루존스는 평균 수명이 유난히 긴 장수촌입니다. 블루존스란 용어는 2005년 11월 내셔널 지오그래픽 장수의 비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유난히 긴 장수촌의 구체적 지역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탈리아의 사르디나, 두 번째는 그리스 이카리아, 세 번째는 일본의 오키나와, 네 번째는 코스타리카 니토야 반도, 다섯 번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블루존스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보다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을까요? 세계적 장수촌인 블루존스의 공통점은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사와 꾸준한 신체적 활동, 금연, 사회적 연대 등이 있습니다. 미국 블루존스 프로젝트를 간단히 요약하면 지역 단위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하여 구성원이 적절하게 움직이고 좋은 음식을 적게 먹고 삶의 목적을 갖고 좋은 사회적 관계를 갖도록 하는 미국의 지역사회 건강 프로젝트입니다. 블루존스 프로젝트를 세분화하여 블루존스 18가지 건강 서약을 하고 매일 실천을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교육하고 지역 단위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한 미국 블루존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미국의 여러 도시 중 캘리포니아주 비치시티의 경우 성인 비만 및 과체중은 2010년에서 2017년 7년 동안 25%나 감소되었습니다. 비치시티의 비만율은 12.1%로 미국의 평균 28.1%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아동 비만율 또한 50% 감소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7년 동안 흡연율이 36%나 감소했습니다. 2017년 비치시티의 흡연율은 8.9%로 미국 평균 흡연율 18.8%와 캘리포니아주 흡연율 13.7%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미국 블루존스 프로젝트를 통하여 흡연율이 왜 낮아졌을까요? 마약 중독과 관계의 동영상을 보면 쥐공원 실험과 헤로인에 중독된 미국 베트남 군인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95% 이상 정상으로 간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니코틴에 중독된 사회적으로 단절된 사람들을 자원봉사, 취미활동, 동호회, 종교활동 등의 지역 단위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니코틴에 중독된 사회적으로 단절된 사람들을 쥐공원과 같이 좋은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마약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또한 관계는 건강과 행복에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 사진은 코에 감기 바이러스를 넣는 장면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심리 면역학 교수인 쉘던 코헨 교수는 4년 동안 약 400명을 대상으로 의학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체크한 후 그들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코에 집어넣어 노출시켜 5일 동안 격리시킨 후 감기의 발전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실험 결과 사회적 관계를 3개 미만으로 한 사람들은 약 60%가 감기에 걸리고 4개에서 5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약 45% 감기에 걸렸으며 6개 이상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약 30% 정도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3개 미만으로 적은 사회적 관계를 하는 사람은 6개 이상으로 왕성하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 비해 약 2배 정도 감기에 더 많이 걸렸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일수록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가 잘 되었습니다. 사회적 단절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다양한 사회 분야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높아져서 보다 더 건강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유명해지면 행복할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로버트 웰딩어는 행복에 대해서 75년간 추적 연구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의 총책임자입니다. 로버트 웰딩어 교수는 75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추적 연구를 통하여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75년간의 행복 연구는 1938년부터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했습니다. 연구 대상 중 한 그룹은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즉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한 그룹은 보스턴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가 엘리트 그룹이나 가난한 지역에 사는 그룹에 상관없이 이들이 50세 이후에 이르렀을 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으로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50세 때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80세 때 가장 건강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같이 연결되어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 없이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그 개인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건강과 행복뿐만 아니라 중독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손실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흡연자에게 하면 대부분 담배를 피운 기간에 하루에 담배를 피우는 담배의 양을 곱해서 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5년을 피웠다면 약 82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연 흡연으로 담배값만 손실 났을까요? 흡연으로 1년간 손실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 자료는 미국에서 연구한 자료로 흡연으로 1년간 손실나는 금액이 약 11,000불, 하나로 약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은 1년간 손실나는 금액으로 만약 20살에 담배를 피워 70살까지 50년간 담배를 피운다면 손실 금액이 원금으로만 6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흡연으로 1년간 약 1,300만 원 정도의 손실 금액이 발생되었을까요? 세부적으로 보면 흡연을 하게 되면 의료비가 상승되어
건강보험료와 생명보험료가 상승됩니다. 이로 인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약 2,100불, 하나로 약 250만원 정도 비용이 더 발생됩니다. 담배 구입 비용이 약 2,000불, 약 240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이 부분은 흡연자가 인정하기 힘든 부분인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연수입이 6,572달러, 약 800만원 정도 작습니다. 또한 중고차 팔 때 손실까지 합하면 약 11,000불, 1,300만원 정도의 손실 비용이 발생됩니다. 흡연자가 무조건 비흡연자보다 연수입이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룹에서 흡연을 할 경우 연수입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연수입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차이가 발생되는 걸까요? 이는 흡연으로 인해 생산성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흡연자는 근무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9번 정도 흡연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 담배를 피울 때 약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실제 담배 피우는 시간은 3분 이내지만 요즘 대부분 금연 빌딩이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감안하면 약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흡연으로 손실되는 시간은 하루 약 2시간으로 많은 생산성 손실이 발생됩니다. 이 자료는 흡연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미국에서 연구된 자료입니다. 흰색의 막대는 금연 중인 그룹이고 검은색 막대는 흡연 중인 그룹입니다. 두 개의 그룹을 본인, 동료, 관리자가 판단했을 때 업무 효율과 업무 질, 업무 양이 어떠한지를 연구했습니다. 막대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두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흰색 막대가 검은색 막대보다 거의 모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그룹을 비교하면 본인, 동료, 관리자가 판단했을 때 흡연 그룹이 업무 효율과 업무 질, 업무 양이 거의 모두 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본인 스스로 판단했을 경우 업무의 효율이 높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료나 관리자가 판단했을 경우는 업무 효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흡연 그룹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은 흡연자들의 착각입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급여를 비교한 미국 연구를 보면 1986년에 비흡연자는 시급 17달러, 비흡연자는 21달러로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17% 정도 시급이 높았습니다. 1999년에 비흡연자는 시급 약 17달러, 비흡연자 약 22달러로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25% 정도 시급이 높았습니다. 2001년에는 비흡연자는 시급 약 17달러, 비흡연자는 약 24달러로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29% 시급이 높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연자의 시급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비흡연자의 급여는 상승되어 격차는 점점 벌어져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시급 차이가 약 30%나 차이가 납니다. 또한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대학학위자가 훨씬 많습니다. 2013년 9월 10일부터 2015년 8월 15일까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12개월 동안 흡연 상태에 따른 재고용 차이를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 참가자는 131명의 흡연자와 120명의 비흡연자이며 모두 실업자 또는 구직자였습니다. 12개월 추적 관찰 결과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30%나 1년에 재취업 확률이 높았습니다. 재취업한 사람들 중 1년 평균 흡연자의 시간당 임금은 15.1불이고 비흡연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0.27불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34%나 낮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면서 흡연으로 인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흡연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은 허상입니다. 금연을 위해서는 두 가지 생각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금연으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어떤 의심도 없이 여러분이 확실히
담배를 끊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 후 며칠이 되었든 또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도 담배 생각이 날 때 난 담배를 피우지 않아 우울해 라는 부정적 생각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되니 정말 다행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흡연, 음주, 비만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손실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흡연을 하는 사람은 음주를 얼마나 할까요? 국민건강행태 자료를 보면 남자의 경우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약 4배 정도 고위험 음주율이 높습니다. 여자의 경우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약 10배 정도 고위험 음주율이 높습니다. 2015년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면 청소년 흡연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또래에 비해서 음주율이 6배나 높았고 우울감을 느끼는 빈도 역시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즉 담배를 많이 피우면 고위험 음주를 할 확률이 매우 높고 흡연과 음주는 연관성이 매우 많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을 니코틴에 중독됐다고 하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을 알코올에 중독됐다고 합니다. 흡연과 음주 모두 중독에 빠지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줍니다. 음주와 비만의 연관성은 어떨까요? 술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살찌는 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소주 한 잔이 약 90칼로리, 맥주 한 잔이 약 200칼로리, 술 자체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술과 같이 먹는 안주가 칼로리가 높고 또한 술에 취하면 뇌에 문제가 생겨 포만감을 잘 못 느껴 과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살찌기 쉬운 체질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먼저 소비되고 지방분해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술과 안주를 함께 먹는다면 술과 안주의 높은 칼로리가 그대로 몸 안에 축적되어 살찌기 쉽게 됩니다. 금연을 하면 살이 찐다는 것은 흡연자들 사이에 상식처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흡연자는 항상 비흡연자보다 날씬하겠네요. 주위를 보면 비흡연자보다 뚱뚱한 흡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연을 하면 그동안 망가졌던 미각과 후각이 살아나며 금연 전보다 음식이 더 맛있다고 느끼고 좀 더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이 몇 킬로 찌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몸무게로 대부분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허전한 느낌을 대체하기 위해 사탕, 껌, 초콜릿 등 대체품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대체품 자체로 살이 찌지만 문제는 그 허전한 느낌은 대체가 안 됩니다. 담배 문제로 살이 급격하게 찌는 원인은 허전한 느낌을 채우거나 우울감에 빠졌을 때 뿐입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바라볼 때마다 비흡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축복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살이 찌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성인 약 4,700명을 대상으로 흡연에 따른 내장 지방 면적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내장 지방 면적을 비교한 결과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내장 지방 면적이 높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흡연량에 따른 흡연자 허리 둘레를 비교한 결과 흡연을 많이 할수록 흡연자의 허리 둘레가 길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흡연을 많이 할수록 복부 비만이 증가됩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고위험 음주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음주를 많이 할수록 비만으로 갈 확률이 높고 흡연량이 많아질수록 복부 비만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흡연, 음주, 비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암,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등 거의 모든 만성질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줍니다. 흡연, 음주, 비만으로 손실되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을 하면 많은 흡연자분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손실된다고 답을 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 남성재단의 연구 자료를 보면 흡연,
음주 비만으로 손실되는 비용이 저위험군은 약 17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5억 원, 고위험군을 보면 약 86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6억 원이나 됩니다. 흡연으로 인하여 음주, 비만의 문제로 확대가 되고 흡연, 음주, 비만으로 약 75억 정도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면서 흡연으로 인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흡연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은 허상입니다. 흡연자로 사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아무런 이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금연은 너무나 쉽게 다가옵니다. 건강한 내 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건강한 내 몸의 가치를 수억 원 정도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천만 원 정도라고 답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10억을 줄 테니 당신의 눈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소중한 눈을 10억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100억이 생기고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면서 평생 식물인간의 상태로 산다면 여러분은 이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100억이란 돈과 식물인간의 상태를 바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전을 해줄 사람이나 돈을 벌어줄 사람을 채용할 수는 있지만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코로나19와 흡연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연관성이 있다면 왜 금연을 해야 할까요? 담배를 피우면 호흡기 등 각종 폐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WHO는 주로 폐를 공격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흡연자일수록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태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흡연자의 경우 폐 기능이 저하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흡연자를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CDC 경우도 지침상에서 현재의 흡연자에 대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흡연은 어떻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핵심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침입할 때 이용하는 수용체 단백질인 ACE2, 즉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때문입니다. ACE2는 폐, 심장, 동맥 등 여러 신체 조직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ACE2와 결합해서 세포 안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구진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ACE2가 훨씬 많아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을 수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ACE2는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침입하는 관문입니다. ACE2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문이 많아져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훨씬 쉽게 침투합니다. 흡연자와 당뇨, 뇌졸중 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감염되면 중증으로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분석 결과 담배 연기나 당뇨, 뇌졸중에 노출된 세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수용하는 단백질이 더 많이 확인됐습니다. 세포 겉에 있는 ACE2 단백질이 일반인보다 늘어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심, 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98.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흡연은 뇌졸중,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또한 흡연으로 코로나19 증상 악화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오랜 흡연자라도 담배를 끊으면 ACE2 단백질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지만
만큼 당장이라도 금연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자신도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무기력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흡연하는 사람과 코로나에 걸린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할까요? 위험성을 평가하려면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야 하지만 두 그룹 기간별 사망자 수의 단순 비교만으로 위험성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 방역으로 코로나19 사망자는 타 국가에 비해 사망자가 현저히 낮습니다.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우한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로 전파된 후 2020년 7월 19일 기준 약 7개월간 사망자 수는 295명입니다. 그중 60세 이상의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90%이고 40세 미만 사망자는 2명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약 99%는 코로나19 위험군인 면역력이 약한 흡연자 또는 만성질환 환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1년에 약 6만 명 정도 됩니다. 2015년에 전 세계적으로 흡연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약 650만 명이나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의 33%, 호흡기 질환 사망의 29%, 심혈관 사망의 29%, 소화기 질환의 약 3%로 흡연으로 사망되었습니다. 흡연은 면역력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면역력이 낮은 만성질환 환자들의 사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망의 위험을 높입니다. 금연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SBS 스페셜 419회에서 성인 27명 대상으로 금연, 운동, 휴식 3가지 방법을 통해 단 하루 만에 얼마나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는가 1일 면역 증강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이 표의 숫자는 NK세포 활성도를 검사한 수치로 혈액 내에 존재하는 암세포나 감염세포 등을 제거할 수 있는 NK세포의 능력을 측정한 수치입니다. 높은 NK세포 활성도 수치는 높은 면역력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약 5,000개의 암세포들이 발생하는데 모두 암으로 발전되지 않는 것은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일 면역 증강 프로젝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병원에서 비타민 주사 사용 시 아무리 높아도 NK세포 활성도 수치가 50 이상 증가되지 않습니다. 운동팀과 금연팀은 비타민 주사의 약 4배 정도의 면역력 증가 효과가 있었고 휴식팀은 비타민 주사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NK세포 활성도는 금연팀이 45%, 운동팀은 35%, 휴식팀은 16% 증가되어 금연팀이 면역력 증가 효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매년 약 6만 명, 일로 환산하면 매일 159명이 흡연으로 사망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서 약 7개월간 사망한 사람은 295명입니다. 이틀간 흡연으로 사망한 사람이 코로나19로 약 7개월간 사망한 사람보다 많습니다. 흡연은 뇌졸중,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흡연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훨씬 쉽게 침입합니다. 또한 주로 폐를 공격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흡연자일수록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흡연자가 코로나19에 취약한 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과 금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